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사장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다 정리를 하면 199번까지 풀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 사장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무정 들어가야 되겠죠. 17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을 통한 국민감사청구제도 시행하고 있죠. 이 제도도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고요. 자, 174번.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하지만 일단 기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게 1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4번 X. 175번 OECD가 정부의 신뢰 적자 문제 해결 방안 윤리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국가별로 있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주로 법률과 명령의 형식.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집중적으로 제정하자라고 요구했던 시기가 1990년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6번 X가 됩니다. 자, 177번입니다.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고요.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78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 공무원 전문성에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정립을 정당화하는 근거, 일단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렇게 돼서 행정의 안정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역관주의 폐해 극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고요. 자, 179번.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갑이 소속 장관에게 그래서 직무상 관계없는 증여를 했다면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직윤리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79번하고 80번은 연결시켜서 봐주시고요. 181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의무상의 내용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또는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자, 공직자윤리법인데 리자 빠졌네요. 공직자윤리법 내용에 비임현직자의 취업 제한 조항.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의무는 있어도요. 비위면직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위면직자는 부패방지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182번 X가 되고요. 주식 백지 신탁제도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충돌 방지. 사실 공직자윤리법의 모든 내용이 결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지라고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해 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183번은 그래서 X고요. 184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 3년하고 5년 정확하게 숫자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대령 이상의 장교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재산 등록은 4급 이상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85번 X. 186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선물 수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187번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는 3천만 원입니다. 187번 X죠. 188번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패방지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89번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는 우리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에 역시 신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190번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 공직자에게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X가 되고요. 191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1회 100만 원 이하, 1회계 연도 300만 원 이하 요거는 괜찮은데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191번 요거는 X입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92번은 X가 됩니다. 193번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단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30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194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공직자윤리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 및 운영하고 있죠.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음식물 경조사비 가액 뭐 이게 조정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3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X가 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 헌장은 대통령령 아닙니다. 훈령입니다. 명령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반한 공무원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인 강제 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죠. 197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입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198번 백지신탁 제도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해충돌의 방지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식이고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이기 때문에 1급 이상의 공무원이 됩니다. 198번 X. 자, 199번입니다.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감사 청구인데요. 그 국민감사 청구의 연서 인원수는 300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199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굿모닝 행정학으로 4장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장까지 정말 차차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수업도 3주만 진행하면 되고요. 우리 복습 스터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서 5장과 6장, 7장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즐겁게 잘 보내세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